사건과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건이란 무엇이냐? 같은 조건에서 반복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개의 동전을 이렇게 막 던져요. 이렇게 한 개의 동전을 막 던지는 건 뭐냐면 반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결과로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뒷면이 나오는 거, 일어나는 일,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동전을 이렇게 탁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는 사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뭐냐? 경우의 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가지수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4단원, 확률 단원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졌어요. 내가 실험 관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살펴봤더니 앞면과 뒷면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앞면 뒷면 말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딱 중간으로 설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포함 안 하나요? 그렇지,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사건이 뭐라 그랬냐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해서 시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질 때마다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것처럼 서는 것도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런 스페셜한 경우, 어쩌다가 한번 서는 거, 주사위를 막 던졌는데 꼭지점으로 섰다? 그런 거는 경우에서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전을 던질 때는 앞면과 뒷면에 두 가지밖에 없고 그때 경우의 수는 2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실험이나 관찰, 뭐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요. 그걸 우리는 실험, 관찰 이렇게 얘기하고, 실험이나 관찰을 할 수 있는 이 행위를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행위를 시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듣고 넘어가셔도 좋아요. 그래서 실험 관찰을 했어. 그러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가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6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때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요. 실험 관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뒷면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험 관찰이 뭔지, 사건이 무엇인지, 그럼 경우는 무엇인지, 그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를 한 번 더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사실 사건이나 시행,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이런 말 지금 익숙하지 않죠? 계속 읽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지는 거 뭐라고 할까요? 시행, 즉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했어. 그러면 사건이 나오는데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예요? 6의 눈이 나오는 경우겠죠. 그러면 그때 경우의 수는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1, 3, 5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경우의 수는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싶으면 그 경우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6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그때 경우의 수는 우리가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지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똑같은 일을 실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2개가 있어요.
다음 중 두 가지 동전을 각각 한 개 이상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돈을 주고 지불하는 금액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얘기하게 될 거고요. 가끔 가다가 이게 응용 버전의 까다로운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이런 복잡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중복되지 않게 그 다음에 빠짐없이 구해야 돼요. 빠짐없이. 자, 그러려면 뭘 하는 게 좋냐면 표나 수형도를 그려서 구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복잡해도 이렇게 돈을 가지고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액수가 큰 동전의 개수를 먼저 결정하고 나면 훨씬 문제를 풀기가 쉬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표나 수형도를 그려서 한번 알아볼게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액수가 큰 동전의 개수를 먼저 결정해야 되니까 5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할게요.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은 두 개가 있으니까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내거나 두 개 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00원짜리 두 개를 낼 때는 그때도 100원짜리 하나 내거나 두 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 500원짜리 동전이 원래 3개까지 있으니까 3개를 다 내고 그때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내거나 두 개를 내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럼 이때의 금액은요, 600원. 그 다음 이때 금액은 700원. 그 다음 500원짜리 두 개 냈을 때는 1100원. 이때는 1200원. 3개 냈을 때는 1500원인데 100원 더해야 되니까 1600원, 1700원으로 모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된다는 거, 6가지가 된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은 1000원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먼저 구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일 때는 금액의 문제를 풀 때는 액수가 큰 동전의 개수 먼저 결정한다. 이것이 꿀팁입니다.